안녕하십니까. 신동기 인문교육연구소 대표 신동기입니다. 행복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시간을 지금까지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복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제로 자신의 길을 가라. 그리고 후회하지 말라. 그것이 행복이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걸로 봐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냐, 자기의 길을, 물론 이제 자기가 결정한 길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자기의 길만 갔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내가 간 길에 대해서 후회하지를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다. 우리가 장자라는 책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대분과 조그만 새, 그러니까 큰 새와 작은 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한왕조가 AD 이제 220년에 이제 한왕조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580년 무렵에 수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 사이가 360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인데 그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현자들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숨어서 은자로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중림치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림치전 중에 한 명인 곽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대부분 큰 새와 작은 새 이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큰 새는 큰 새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새가 큰 새를 보고 너는 뭐 하려고 쓸데도 없이 허우대만 그렇게 크냐 하고 볼 일이 아니고, 큰 새 역시 작은 새 보고 너같이 조그만 새가 어떻게 대붕의 뜻을 알랴 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이제 애도 나오죠. 학다리와 오리다리가 나오죠. 학다리는 굉장히 길죠. 오리다리는 짧고, 그래서 오리다리가 짧은 것은 짧은 대로 이유가 있고, 학다리가 길면 긴 대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길다고 해서 학다리를 잘라주고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오리다리를 키워주면은 그 학과 오리가 행복해 하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곽상은 결국 각각은 만물이 각자 타고난 본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도다. 그걸 행복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결국 각자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어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60이 넘어서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신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저는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소설을 쓰고 싶으셨던 거죠, 그분은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그 소설을 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데는요, 굉장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용기와 확신은요,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흥분, 일시적인 각오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지식과 또 오래된 어떤 숙고, 이런 데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요, 사실은 이제 여왕 자리에 오를 그럴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64년간 재위에 있다가 이제 1901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7세가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조지 5세, 그 다음에 에드워드 8세라는 인물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에드워드 8세는요,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혼했다 다시 재혼한 유부녀인 심프슨이라는 여성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같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또 여론도 아주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에드워드 8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왕위를 선택할 것인지 그 심프슨 부인을 선택할 것인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있다가
퇴위를 하고 그 심프스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을 여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왕위가 그 여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에드워드 8세 동생이 졸지에 왕위에 오른 거죠. 조지 6세가요. 그 조지 6세의 딸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그래서 왕위와 자기 사랑을 바꾼 거죠. 그게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에드워드 8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뭘 추구할 것인가? 하고 가는 길은요. 전인 미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갔다고 하더라도 몇 명 안 가본 아주 낯선 길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성공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성공이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이냐? 그것도 사실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은 그 전인 미답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던 길을 가는 것은요, 바로 인식에 또는 어떤 지식에 또는 우리의 경험에 지평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서 36차례에 걸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양인자님의 시를 일부분만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조용필 씨가 부른 킬리만자로 표범입니다. 부처님은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진리를 남겼습니다. 법등명, 법, 진리가 내 앞을 밝히도록 하고, 자등명, 내 스스로 네 앞을 밝히도록 하라.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길을, 또 자기가 판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완전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성을 활용하면서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로 정한 킬리만자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